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이 쇼핑몰이었어요. 자영업을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성향이라서 제가 진짜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보시면 여기 다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린 거예요.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 쇼핑몰을 운영했었고 나름 재미를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쇼핑몰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제가 뭐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옷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이렇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제가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광고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저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리했던 사진들이에요. 쇼핑몰은 단발성 고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고객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그런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예쁘게 사진 찍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판매하는 그릇, 린넨 이런 것들을 제가 더 예쁘게 보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쁘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책도 보고 또 그리고 사진도 잘 찍기 위해서 그런 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한 달에 벌어들였던 그런 수입이 요리하는 재료비로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일을 했었고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첫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를 출산하면서요 다행히 이제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아기 엄마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엄마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블로그에서 나름 컨셉이 있었어요. 나는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그런 엄마 컨셉이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 삶에 들어와 보면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묶고 집에서 애도 봐야 하고 이렇게 일도 해야만 하는 저희 자신을 전혀 가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여지는 삶과 나의 실제 삶의 갭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 뉴스킨을 하는 제 친구를 만나서 저는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이스토리는 짧지만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에게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쟤는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리크루팅 하실 때 항상 듣는 얘기시지만 절대로 대상을 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저는 처음에 이 뉴스킨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은 원래 잘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마인드적인 부분이라도. 저는 이때 뉴스킨을 시작했었어요. 저도 처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때냐면 2015년 여름이었고 MCN 그룹 미팅이 이때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이때 제가
강의를 하고 그룹 미팅을 시작하고 무려 40분이나 제가 지각을 했고요. 지각을 하고 당당하게 제가 중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기를 안고 최충희 사장님께서 또 사업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실 때 제가 들어왔었고 제가 근데 이때 대리점이 된 달이었어요. 최충희 사장님께서 나름 소개를 해주고자 이렇게 앞으로 저를 부르셨고 제가 인사를 한 저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조금 흐릿하지만 이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머리는 갓 말려서 약간 부시시한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그런 머리였고 화장은 하나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맨발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저 옷은 언제든지 가슴을 열면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유복이었어요. 저게 저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약간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참석했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투잡이었거든요.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에게 정말 뉴스킨이 시작되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저는 2015년 7월에 대리점이 되었거든요. 근데 8월이었나? 대리점이 되었는데요. 이때 10월에 컨벤션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사업도 같이 시작하고 아기도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컨벤션을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을 모집하고 막 있을 때 저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충희 사장님께서 사장님, 뉴스킨을 제대로 하시려면 본사를 보고 와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1대1로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하게요. 그 말이 저에게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가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최충희 사장님의 그런 조언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기였어요.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양가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조금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문제였는데 제가 이때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때 어머니한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서 일단 어머니도 탐탁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께 일단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미국을 공짜로 보내준대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다녀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사실 가지 말라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돈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신랑이 민철 사장님께서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또 그렇게 막 호의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철 사장님한테 나 미국 컨벤션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진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다녀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그때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왠지 미국을 다녀오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이 왔었겠죠. 쇼핑몰이 너무 힘들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밤에 쇼핑몰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 쇼핑몰을 판매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운명처럼요, 몇 초 만에 사이트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이때는 저 혼자였죠. 대리점이었잖아요. 아무런 파트너도 없이 저 혼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의 이제 스폰서 한 5대까지 스폰서 사장님들이 지금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혼자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집에 놔두고 온 아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고 나서 컨벤션을 가잖아요. 컨벤션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대리점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때 구현진 사장님께서 첫째를 임신하셔서 컨벤션에 못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현진 사장님의 명찰을 메고 구현진 사장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팀멜리트는 저 앞자리에 앉잖아요. 최충희 사장님께서 대가 지불을 했다고 이렇게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강의를 듣게 돼요. 거기서 제가 뚜껑이 날아가죠. 사실은 그때 너무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2박 3일 내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정식이나 이런 전 세계 리더들을 보면서 뭔가 이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제가 품고 제가 돌아왔고 제가 여기서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굉장히 미국 컨벤션에 제가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갔지만 2년 뒤 작년이었죠. 미국 컨벤션에는 10조가 이렇게 함께 갔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변화하고 돌아오고 나서요. 진짜 저의 뉴스킨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 전까지는 저는 원래 무언가를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파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막 180도도 그냥 팔고 대문 같은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판 거예요. 팔아 제낀 거죠. 계속 SNS로 팔고. 그런데 미국 컨벤션을 다녀와서 저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데모니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전달하는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정말 뭐 지금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이 풀 데모를 했을 때 하루에 7개, 8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루에 7개, 8개 데모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때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왜냐면 아기를 맡기고 싶은데 양가 부모님들이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디다 맡기냐고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스템에 참석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분양받기 전에 그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썼던 사무실이었는데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든 아기를 저 의자를 따라락 붙여서 눕혀놓고 데모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데모를 열심히 하면서 이 사무실 안에 긴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등에 있잖아요. 그 잠든 아기를 이렇게 업고 앞에 고객님을 앉혀놓고 얼굴에 이렇게 브러쉬를 크리미를 바르던 제 모습을 제가 제 거울로 보게 됩니다. 그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 사무실에서 정말 수천 번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없었으면 지금은 저도 없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데모를 했었고 저렇게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스템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자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사실 뉴스킨 사업이 쉽진 않죠. 저도 절대 이 사업은 쉬운 사업이라고 저는 리크루팅 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드는 시점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진짜 목을 놓아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2015년 10월이었어요. 10월에 정확히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2015년 10월은 아까 컨벤션이 있었던 달이었어요. 컨벤션을 다녀와서 그 2주 정도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그 2주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2015년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이때 울산에서 데모가 잡혀서 데모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이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갔다가요 이렇게 부산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 아기가 6개월, 7개월 정도 됐었고 카시트까지 적응이 잘 안 돼서 찡찡거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제 딸이 너무 많이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돌아오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울산에서 2건의 데모를 했는데 바디바 한 장도 안 나갔었거든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제 딸은 저렇게 찡찡거리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고요. 이렇게 차를 딱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울산에서 부산에 이렇게 오면 고속도로를 딱 타는데 갑자기 진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40km 이상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복합이 되어서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가 제 딸이 자꾸 우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해! 하면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 사실 그때 그 비명이요, 제가 제 딸한테 지른 게 아니라 그때 제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저한테 지르는 어떤 비명이었죠. 근데 그래도 애가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막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제 딸이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이렇게 다 꺾이고, 또 양말은 어쩌나 저렇게 더러운지,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지고 나서 더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그 휴게소가 있어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해놓고서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진짜 펑펑 울었는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했나 봐요, 자기도. 진짜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처음 울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고. 한 20분 동안 진짜 펑펑 울고 나서 든 생각은, 나 이미 뉴스킨 한다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 사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한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제가 다짐하게 돼요. 그래, 내가 최소 1년은 버텨보자. 내가 진짜 1년은 열심히 하고 이 사업이 되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건준범 사장님 CD였거든요. 탱코의 비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집으로 왔어요. 저는 이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뉴스킨 사업을 하니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사업 전개용으로 제가 사실 준비했어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네. 팀엘리트가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SNS로 이제 팀엘리트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편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아마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 과감 없이 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왜 이러죠, 사장님? 제가 위너풀 랠리에 팀멜트가 되고 나서 민철 사장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갔을 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경희 사장님과 같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경희 사장님이 그때 저희를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팀멜트가 되고 나서 바로 진행하라고. 2년차, 3년차 계속 가야 한다고. 근데 사실 그 말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나 정말 세진그룹에 진짜 나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장님들. 제 강의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 그래, 다 아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이 아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하거든요. 저의 강의를 듣고 좀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사업이 세일즈인지 마케팅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니까 뉴스킨을 방판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 비즈니스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진짜 뉴스킨을 방판처럼 하고 있나 비즈니스처럼 하고 있나 아마 본인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2000GB를 위한 건지 3000GB 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사장님들의 수준을 낮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팀,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 이 2000GB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2000GB의 벽을 잘 못 뛰어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방판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2000GB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0GB 저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인식이 2000GB에 꽂혀 있기 때문에 자꾸 2000GB만 해결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들 이 시스템에 계속 들어가 보세요. 이 사업은 빅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2000GB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세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SNS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주변에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요. 제가 루비가 되고 나서야 제품을 써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저는 정말 써준다는 건 재구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제품을 인터넷으로 파니까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했었어야만 됐고 저는 콜드보다는 SNS가 조금 더 이렇게 적응이 되어서 SNS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서 저는 카스와 인스타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카스는 저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이 카스는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 저희 지인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인들이 제 카스를 댓글은 달지 않지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성장을 제가 기록하는 거고, 저 인스타를 제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때 시대에 따라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도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대세는 인스타거든요. 인스타 간편하잖아요. 사람들이 SNS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인스타로 제품을 많이 팔진 않아요. 제 인스타 보시면요, 뭐 제품에 대한 소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는 인스타에다가 제 삶을 그대로 다 올려요. 애기 사진, 뭐 저에 대한 것들, 저는 힘든 것도 인스타에 가끔씩 올려요. 그 힘들다는 그 수준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제 삶을 통해서 뉴스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에 제가 애기 사진도 올리지 제 사진도 저렇게 올리지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돼요. 저희 모든 것을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스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전 항상 함께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신뢰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관심 있는 제품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SNS 노하우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내가 뉴스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장님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 100%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그룹에서요 약간 쓴소리를 하는 리더로 소문이 유명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쓴소리를 할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시스템 외에는 전 입되지 않거든요. 제가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 시스템에 무조건 넣는 게 제 원칙이에요. 사업 원칙이죠. 저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파트너는 절대 후원하지 않아요. 시스템 100% 집중을 시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사장님, 월화수목금토 다 시스템에 나오는 게 사실 집중은 아니에요. 시스템 100% 집중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각하지 않는 거. 100%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지각하면 절대 100% 집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자리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뒷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출근을 안 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 기분이 꿀꿀해서 출근을 못 하겠대요. 특히 젊은 사장님들. 그리고 뭐 천둥 번개 갇혀서, 뭐 날씨 기후 때문에, 그리고 아파서, 뭐 부모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출근은 무조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아파도 전 당연히 출근해요. 저는 제 딸이 열이 40도가 올랐을 때도요. 일단은 왔어요. 일단은 와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가 병원에 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궁금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지각하시나요? 회사 다닐 때요. 5분, 10분 지각해보세요. 진짜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스템은 너무 자유롭게 임하지는 않는지 조금 챙겨보셔야 돼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나의 태도예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습들을 파트너 사장님들이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뉴스킨을 성공하려고 하진 않아요. 어떤 분은 300만 원을 위해서 뉴스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애기 기저귀 것만 벌어도 돼 라고 그렇게 스타트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데 미국 컨벤션에 다녀와서 저의 초점은 성공이었어요. 내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어. 근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변화하셔야 돼요. 성공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했던 것들은 영상인 것 같죠? 짧은 영상이거든요. 그 뉴스킨을 하고 나서 정말 변화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저는 티아를 한 세트 하지 않았거든요.
TR을 2세트를 했었고, 그리고 진짜 많이 달라졌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은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출산한 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저도 프로모션 다시 하는데, 이렇게 겉모습을 변화시켰더니, 첫째, 겉모습을 변화시켰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TR90을요, 아마 저희 그룹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저는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도요, TR을 6세트를 넣었었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도 고객들이 등을 밀려 다녔었어요. TR90은 여러분 확실히 사업의 큰 아이템이 될 수 있죠. 바디바 막 천장 파는 것보다 TR 하나 파는 게 낫잖아요. 근데 TR을 잘 하시려면 나부터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셔야 된다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뉴스키는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책 읽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애가 이렇게 어린데 언제 책을 읽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필요하게 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독서 미팅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정말 책 읽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트립 갈 때마다 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 한 권을 다 읽고 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정말 굉장히 많이 읽었을 때는 4권까지도 읽고, 일단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무조건 읽어내려고 저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독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 잡기 힘들더라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성장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비즈니스 스폰서는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이세요. 대수가 멀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힘든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더 많은 파트너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힘들 때마다 책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스폰서 사장님도 너무 좋지만 사실 책이 정말 훌륭한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많이 읽고 계시죠? 네. 읽을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래피즈 때, 그 부산의 센터에 10층 메인 강의장이 있거든요. 제가 래피즈 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갑자기 막 SNS로 새로운 신규가 들어왔는데 너무 잘한대 이러면서 막 강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최충희 사장님이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의하는 게 정말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강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고, 저는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팀멜트 트립 갔을 때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사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 같이 찍자는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진 않지만 앞에서 뭔가 나서서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때 저에게 래피즈였는데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어떤 성향이냐면, 제가 이 얘기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교회에서 초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예배를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대표 기도 해야 되는 선생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초롱초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울었어요. 그게 불과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애들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내적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최충희 사장님께 순종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강의하는 게 불편하지만 해내기 위해서,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인드의 변화였는데, 사실 저는요, 뭐 어린애기를 이렇게 다 맡기고 막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독하다 막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여성적인 분이시거든요. 저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르세요. 그 어머니의 성향이 뭐냐면,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해.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셨는데, 저도 저희 엄마 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애를 진짜 어린이집에 돌도 안 되는 애를 맡겨도 되는 걸까? 그러면서 애는 한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던데, 이제 그런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돌이 안 된 아기를 맡기고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 딸이 5개월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40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저희 뉴스킨도 함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갈 때요, 집에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민철 사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지만 집에 가면 이렇게 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알게 됐어요. 그냥 내가 내일 열심히 하고 내가 내일의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함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학부모 상담을 했는데 진짜 주인은 입 댈 게 없대요.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바쁜데 아기가 엄마와 소통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님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정말 애들이 주위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진짜 리더십도 있고 너무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둘째는 이제 4개월 됐거든요. 둘째는 뭐 가을쯤 되면 맡기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제품의 기회예요. 뉴스킨에는 많은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요때 들어왔거든요. 에이지랑미 때. 그런데 사실 에이지랑미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저는 별로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180도가 좋고, 이제서야 180도가 좋고, 그리고 뭐 바디바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느끼고 있을 찰나였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이지랑미의 기회는 그냥 건너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스스펜이에요. 유스스펜은 그냥 많이 팔았어요. 유스스펜은 그냥 정말 많이 팔았어요. 목표를 한 그 개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유스스펜으로 루브에서 다이아몬드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팔았던 거죠. 근데 세 번째 루미스파는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 초반에는 방판처럼 제품을 팔고 다녔지만, 뉴스킨의 진짜 기회가 뭐냐면요, 사장님들, 신제품은 매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제가 루미스파를 할 때 처음에 11월 프로모션 때 100대가 목표였어요. 저 혼자서. 그래서 이름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꼭 넣어야지 하면서 명단을 쓰기 시작했었고, 이렇게 제품을 판매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뉴스킨의 사업을 보여줬어요. 보상을 풀고 루미스파를 가지고 멋진 사업의 아이템을, 또 도구를 전달한 거죠. 사실 11월 달에 100대 목표였는데 못했어요. 제가 이때 80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2월인가 본판매가 됐을 때 100대 이상을 제가 유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7명의 LOI를 넣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제가 배워간 거였고요. 사장님,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31. 네? 어떻게 하셨죠? 네. 31은 뭐냐면 제가 2017년도에 넣었던 LOI 개수예요.
저는 밀레니얼인데 있잖아요. 약간 끝물이라서 약간 요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바일로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1개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LOI를 계속해서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벨로시티잖아요. 벨로시티는 LTO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장님들, 저는 이제 사실 갓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벨로시티로 전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벨로시티를 이렇게 발표했었고 저는 이 회사의 방향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벨로시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4321에 너무 많은 초기 사업자들이 4321에 많이 꽂혀 있는데 4321 더하면 10만 집밖에 안 되거든요. 4321이 아니라 진짜 벨로시티가 새로운 것들이 전환되었지만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4만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리더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도 팀밀레트 2년차를 도전하고 저는 아직까지 웰스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벨로시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벨로시티도 LTO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텐코어도 사실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텐코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사업 초기에 다이어리를 셀피 바이언더를 지금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혼자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이어리 쓰는 것도 모르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계속 혼자서 일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지 않거나 뭔가 결과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안 만나고 있으실걸요, 사람을. 저는 처음에 결심했죠. 내가 잘 못하지만 적어도 이 한 칸 있잖아요. 하루에 한 칸에 약속을 한 개씩은 꼭 적자. 이 칸은 절대 빼먹지 말자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스케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면 3P 바인더 활용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사장님들 내가 만약에 도달하고 목표와 실천 내용, 시간 계획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지금 내 목표가 루비고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팀밀레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죠. 아시죠?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기 보면 내가 실내 쌓기를 주 3명 이상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주 3명 이상에서 가로해서요. 이름을 쓰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실내 쌓기를 할 건지 이름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대문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시간 계획을 하지만 진짜 내가 해내려면 사람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진짜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핀업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 때요. 좀 지저분한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활용하는 거는 사장님들 참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 했을 때 구현진 사장님이 이렇게 모여서 바인더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시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한 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대문 보상 초대 LOI ARO 회원 가입 내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적고 그리고 한 주를 이렇게 실천해서요.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내가 진짜 몇 번을 했는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못한 게 있고 더 잘한 게 있잖아요. 더 잘하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못하면 그 다음 주 계획에다가 다시
목표를 세울 때 참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5개월을 했더니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이 제가 스스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 3P 바인더 교육을 한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걸 실천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성장했죠. 맞죠? 넘기는 것만 지금 넘기는 걸로 한 5분 까먹은 것 같은데. 열어주세요. 뉴스킨을 하면서 이 시간 관리하는 이 싸움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약속이 있든 없든 사실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10코어였고요. 저는 10코어를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트립을 가도 사실 10코어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리더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팀이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제가 없어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10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10코어예요. 저희는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10코어를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네, 둘째 출산하고 나서 딱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을 쉬었지만 제가 보니까 출산하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10코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 MBM모를 듣고 있었고 책을 읽고 있고 이미 내 삶이 10코어화가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만삭일 때 제 모습인데 12월이에요. 12월. 제가 팀밀리트를 달성을 하면서 사실 빠른 기간 내에 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삭이고 제가 1월 2일이었나요? 6일이었나요? 출산이 기억이 안 나요. 1월 2일 날 출산이었거든요. 저희 첫째가 1월 6일이고 둘째가 1월 2일인가 봐요. 그래서 1월에 출산을 해야 되니까 12월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냐면 1월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1월 한 달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저 스폰서 사장님이신 저기 위에 하정열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팀밀리트를 가려면 하루에 3명을 만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 하루에 3명을 어떻게 만나? 라고 생각할 수 했는데요. 만나시던데요. 간절하니까 만나시던데요. 12월 달에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스케줄이었어요. 진짜 하루에 3명 이상씩 만나면서 뛰어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싫어질 만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질 만큼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은 사업 설명을 해서 진짜 목이 쉴 만큼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많이 울었지만 내 자신이 대견할 만큼 제가 12월 달에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일하셔야 돼요, 사장님. 저는요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리더예요. 아이고. 보시면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탑지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수도 별로 잘 안 쳐주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저는 탑지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에 탑지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눈빛이 살짝 흔들리시거든요. 그럼 더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뛰어서 탑지뷰를 해내고
지금은 이제 제가 탑지비를 시상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저는 탑지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지금도 많은 GB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처음 한국 컨벤션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제가 감사하게 루비로 한국 컨벤션에 갔었고 이때 저희 신랑과 함께 가면서 저희 신랑이 전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첫 한국 컨벤션 때요. 제가 요렇게 갔어요. 저희 신랑 그리고 4명의 파트너와 함께 갔습니다. 이거는 띠는 다 빌려가지고 한 거였고요. 이렇게 함께 갔었는데 또 이때 돌아오면서 제가 다짐을 해요. 내가 내년 한국 컨벤션에서는 버스 한 대로 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 발표했더니 파트너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한국 컨벤션에서 진짜 제 이름으로 버스 한 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충일 고현진 사장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런데 이때 사장님들 28인승이었어요. 28인승으로 한 대를 갔었는데 올해 한국 컨벤션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28인승 한 대와 45인승 한 대가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리고 트립을 갈 때요. 제가 첫 트립이 여기였어요. 시드니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저와 제 파트너 사장님 한조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첫 트립이었는데 되게 굉장히 감사하죠. 이때 제가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트립에 이번 골드코스트에는 저희가 딱 2배 성장해서 내조와 함께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몇 명을 데려가고 몇 조를 데려가고 몇 조가 다음에 올 건지 항상 그 숫자에 민감한 것 같고요. 이거는 보너스로 제가 넣은 사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파트너들을 룸을 독립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몇 명이 왔지, 이 그룹이 오늘 몇 명이 왔지, 이 팀이 몇 명이 왔지 늘 말은 하지 않지만 세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늘 민감해야지만 그 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숫자에 민감한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 사업자예요. 혜진은 부부 사업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부 사업자를 굉장히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저희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부부 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업하지 않더라도요, 일단 시스템에 나오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시간이 지났죠. MCM 루비, 제가 만삭일 때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 MCM에서 루비 워크샵을 했었는데 저희 팀, 예스유 팀이 부부 사업자가 제일 많았어요. 저희는 부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요. 남편 리크루팅 하는 거를요, 사장님들 목표에 두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사장님, 이 사업으로 정말 성공하려면 남편 없이는 힘들어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민철 사장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편의 역할이 크고요. 전업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미나라도 이런 랠리장이라도 계속해서 오게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사실 파트너 리크루팅하고 똑같아요. 집에 가서 내가 뉴스킨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 하시면 절대 리크루팅 안 되거든요. 전 얘기해요. 남편 리크루팅 하고 싶으면 힘들어도 꾹 참고 힘든 건 나한테만 얘기하세요. 남편한테 계속 힘든 건 얘기해보세요. 남편 절대 오지 않아요. 파트너를 리크루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리크루팅 하시면 좋겠고, 하나는 석세스 트립이에요. 석세스 트립에 남편과 다녀오니까 남편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석세스 트립을 데려가려면 우리 부인 사장님들이 잘 하셔야겠죠. 부인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아 고객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팀 밀리트를 달성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도와달라는 이야기.
와, 쟤 진짜 간절한갑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저의 성공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성공을 믿지 않으면 도와달라는 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들을 보입니다. 미안해. 거절하기 가장 좋은 단어거든요. 미안해, 거절.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좀 왜냐면 자꾸 뭐 하나 사줄 때까지 계속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답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제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사장님들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커질수록 있잖아요. 할 수 있겠던데요. 저 무릎도 꿇을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의 매니아 고객들이 있잖아요. 제가 언니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두터운 나의 마니아 고객들이 제가 핀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알스케어드 유스스펜을 먹을 때 저희가 정기 구매가 있고 패키지가 있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혜련 씨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내 어차피 평생 쓸 건데 그래 그럼 내 왕창 한번 사줄까?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뉴스킨의 카드 할부 혜택이 롯데카드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롯데카드를 발급하는 고객이 2명이나 계셨거든요. 물론 왕창 사람 말은 안 했어요. 필요한 것만 사서 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떤 마음적으로 있잖아요.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핀 인정식을 갔을 때 이분들한테 제가 영상과 사진을 보내면서 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감사하다고 고객과 함께 사업을 해나갑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주르륵 사업을 해왔어요, 사장님들. 제가 2015년 8월에 대리점이 되었고 쉬지 않고 뛰었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핀들이 제 목표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달성해 나가면서 진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모든 핀을 갈 때 필요했던 건 사장님들 요거였어요. 100% 확신. 내가 이 핀을 갈 수 있다고 100% 믿어야지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이 100%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갈 때였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안 해봤던 게 뭐냐면 시크릿인 거예요. 상상하는 거.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봤어요. 손발에다가 온통 파란색으로 있잖아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나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근데 이거 했을 때 민철 사장님이 싫어했어요. 돈 쓴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네일샵 언니를 리크루팅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드레스도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내가 이 드레스를 입겠다 생각하고 다이아몬드 때 이 드레스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입지 않고 걸어두고요. 나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 저 드레스 입겠다 생각하고 계속 시크릿한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고 인정식에 오른 내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저는 저렇게 인정식 때 블루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게 되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딸과 함께 이렇게 인정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 엘리트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팀 엘리트가 되었고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팀 엘리트가 됐을 때 저의 1대 파트너인 사장님이 함께 블루 다이아몬드가 달성이 됐어요. 제 첫 번째 파트너거든요. 네, 제 첫 번째 파트너고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파트너들이 사장님 저는 사장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유일하게 나는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요 제 SNS도 그대로 따라하고요. 저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카피해서 많이 해서 처음에 제가 작은 사람일 때는 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있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함께 성장해냈고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더라고요. 제가 도전할 때 같이 도전하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 내가 내 그룹을 키우고 싶으면 도전하셔야 돼요. 핀업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딱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뛸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특히 정치하고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옛날에 내가 그리워. 옛날에 나도 정말 너처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분들이 왜 정치할까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장님들, 이 사업은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셔야 돼요. 에너지의 끝이 어딜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을까요? 에너지의 끝은요, 내 도전이 끝날 때예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 에너지도 끝이 난다는 거죠. 저는 얘기해요. 제가 어떤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핀을 계속 도전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도전하는 거거든요. 영상인데 팀 엘리트 트립에서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편집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팀 엘리트 트립에서 영상을 봤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팀 엘리트 트립에서 너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녀오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도전은 원래 두려워요, 사장님들. 근데 도전해내고 나서의 그 성취감을 제가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도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된다는 걸 사장님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분도 그렇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을 좀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믿고 회사를 믿고 나의 성공을 믿고 다 함께 성공하는 우리 세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was all about you, you was all about running them streets. Hate to see it, how I made it, and you really don't mean shit to me. 네, 간절한 목표, 끊임없는 도전이 결국 에너지의 원천임을 성장하시는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정혜련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